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23일, 예, 음력으로는 1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이번 겨울에 추위가 가장 추웠던 날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부하는 사람은 또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어저께 그 한국통일연방모형 그 78번째 강의로서 학문하는 가정교회의 철학과 사상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 예, 그 다음에 이 합의, 요 네 가지가 우리 그 학문하는 가정교회 철학과 사상의 기본적인 골격인데, 요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생활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막스 베버가 사회학적 틀을 분석해서 지금 그 100년 전에 틀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통일연방모형 79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학문하는 가정교회 철학과 사상 중에서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분석적 사고, 자율적 사고, 네트워크적 사고, 네 번째 합의하는 것이 생활민주주의 기본 골격이라면 이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 생활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조직론적 사고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사고하는, 생각하는 힘을 이제 기르는 거일 수가 있고, 또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를 또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또 분석적 사고나 개념적 사고, 분석적 조직론적 사고를 확대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프로그램적 사고를 가지고, 또 플랫폼적 사고를 가지고, 또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사고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대 철학자들과 근대 사회학자들과 근대 심리학적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생각하는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합본된 사서상경을 가지고 있죠. 합본된 사서상경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천자문에서 비롯해서 천자문에서 시작해서 명심보감,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북아의 오랜 고전으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고 선한 인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를 두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법으로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바탕으로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이 바로 조직론적 사고와 그 다음에 이 분석적 사고를 동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현대 이 정치 경제적인 부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다 이 법의 가지고 있는 이 틀을 좀 더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개념적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능한 정신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칸트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와 지식, 생각의 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자기 초월적 능력과 자기 입법적 능력이 이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억력에는 한계를 모른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마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이것을 뭐냐면은 인간에게 보다 유익하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이 조직론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는 바로 융합적 사고와 결부되고 사회 과학적 사고와도 결부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론적인 사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통시성과 공시성이죠. 통시성과 공시성인데 이 통시성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지평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시적인 지평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과 현실적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략적 사고가 바로 사회과학적 사고이고 사회과학적 사고가 융합적 사고를 가지는데 이 융합적 사고를 가졌을 때 가장 고등한 인간의 정신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고등한 정신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 이야기하는 원칙과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능력을 확장시켜주고 보장해주는 제도가 이 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적 사고와 플랫폼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단순적 사고, 평면적 사고, 입체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를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만이 우리가 한국의 그 생활민주주의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인연 쿠데타에서부터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에서부터 그 다음에 검찰 쿠데타까지 온갖 쿠데타를 다 경험해 봤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 이런 놈들이
이 검찰 쿠데타를 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그 내면적을 들여다보면 1차적인 사유의 단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발달 잠재력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적 반성도 갈등도 없는 사람들이고, 내적 반성도 갈등도 없는 사람이고, 타인의 안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오직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고 서계차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열화하고 계급하고 차등화하고 경쟁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홈스가 말하는 이 원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바로 1차원적 사고, 단순적 사고에 지금 이제 검찰 쿠데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놈들도 나쁘지만 이놈들이 권력을 잡게 내버려 두었던 더 나쁜 놈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단일 수준의 이 비통합이라고 두 번째 그 단계에 있는데 문재인이라든지 이낙연이, 김진표, 박병석이, 김종민이, 윤영찬이, 이원욱이, 조응천이, 이준석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고민정, 심상정 이런 놈들이 바로 검찰 쿠데타 세력을 허용했던 세력들인 것이죠. 거짓말을 한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 거짓말을 묵인해준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더 나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브로프스키의 이 발달 잠재력에서 나오는 5단계에서 지금 현재 1, 2단계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기능적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능적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 전혀 없고 동일한 뭐냐면은 반복적 행위를 계속하면서 여러 다른 이 발달 잠재적인 뭐냐면은 다중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조직론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꼭 해야 될 것이고, 이 분석적 사고는 바로 우리가 서구에서 우리가 이 과학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과학의 발전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의 서구의 문명을 더 발전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도입을 해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고착 상태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요번에 걷어치우고 우리가 앞으로는 뭐냐면은 보다 발전적인 우리가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로서는 적극적 다중 수준으로서의 비통합 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적 다중 수준에서 비통합이 있고, 마지막에 2차적인 통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다브로프스키의 이 발달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사회적 성취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또 왜 철학은 중요하고 그 철학이 기술적이고 수단적이고 도구적이고 자원적이고 법률적이고 규정, 양식 등 이런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과 전략, 구조, 체계를 바탕에서 사상과 철학, 세계관, 인간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성취로서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을 가지면서 그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을 가지는데
필요로 하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합일된 의사를 갖추고 우리가 사실과 현상과 사건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맥락을 연구하고 맥락에서 다시 관점과 세계관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력적 사고를 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계속 우리 최동석 박사님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유튜브 강의와 그 다음에 책을 계속 꼼꼼히 보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아의식이 있고요, 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아의식 속에서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사단 7정에서 나오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적인 부분은 바로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서 결합시키는 이성의 힘은 언제나 인간의 삶의 진리로 이끈다는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의식 속에서 양심 속에는 바로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존재로서 타고난 재능을 주관적 세계에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주관적 세계가 객관적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관계성이라 말하는데, 이거를 역할 존재, 또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 관계로 나아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수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서기차경의 함정에 빠져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일 스칸디나비아 정치 모델인 스위스와 독일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는데, 생활민주주의로서 정착하는데, 또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이 집필하신 불후의 명작 이 성취예측 모형,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성취예측 모형을 한 단계 우리가 발전시켜서, 우리는 지금 조선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방적 사고와 항상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자주, 자립, 자치, 연방, 이 네 가지를 골수에 받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 자체로서 명예로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보면 의식주의는 다소 뭐냐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너무 달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국사를 보거나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여 생활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가 최근자에 제가 이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과 황태현 박사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는 기초적인 초석을 제가 낳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앞으로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환구무명 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